안녕하세요. 오늘도 자유를 꿈꾸는 옆프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구독자 2,000명 기념 Q&A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댓글로 질문을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평소에도 저를 구독해주시는 많은 구독자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선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올해 29살이고요. 4년제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대학교 4학년 때 일단 경험이나 쌓자 이런 마인드로 지원을 해서 좀 어렵지 않게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 첫 회사에서는 한 3개월까지는 그래도 배우는 단계라서 괜찮았는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일이 많이 버거워지기도 했고 다들 아시겠지만 인간관계도 쉽지 않죠. 일과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약 10개월 만에 퇴사를 했고요. 중소에서 중견 정도 되는 규모의 회사로 이직을 해서 3년 2개월을 다니고 작년 말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부터 영어학원 강사로 직종 전환을 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서 제가 일하던 학원이 2월 말부터 휴원을 하면서 그렇게 강제 백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와중에 때마침 작년에 구인 구직 사이트에 올린 제 이력서를 보고 그 헤드헌터 분이 연락을 주셨는데 외국계 회사로 입사 지원을 해보라는 제의를 주셔가지고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거의 한 달 좀 넘게 걸린 그런 긴 루트를 통해서 지금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요. 현재 본사가 미국인 회사에서 6개월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짐작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긴 한데 제 성이 여씨거든요. 프리는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자유를 꿈꾸고 저의 최종 목표는 회사가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저의 꿈이기 때문에 그런 자유로운 뜻의 프리를 넣어서 여프리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27살 월세 받는 직장인이라는 썸네일로 영상을 올렸는데 27, 28, 29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인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제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29살이 맞고요. 제가 일단 28살 월급 공개 영상에서는 그 월급이 올해 월급이 아니라 작년 월급을 공개했어요. 작년에 퇴사한 회사에 28살에 받았던 급여였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직전에 올린 영상 27살 월세 받는 직장인 정확히 27살 1월부터 월세를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기념적인 상징적인 의미에서 27살로 표기를 했는데 좀 헷갈리셨던 분들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아마 내년에는 또 제가 30살이 되잖아요. 또 30살에 독립 이런 식으로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또 다른 분들이 도대체 또 나이가 몇 살인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실까봐 살짝 걱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제가 회사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영상에서 저의 직무에 대해서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조금 계셨어요. 현재 회사에서는 영업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첫 회사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물류 회사였는데 거기에서 영업관리 업무를 맡았고요. 거래처에서 이제 견적을 달라고 하면 제가 견적서를 만들어서 주거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1년에 뭐 예를 들어서 패킹 리스트를 만들어서 준다던가 수출입 통관 업무 같은 거에 있어서도 제가 포워딩 회사랑 이렇게 컨택을 해서 통관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서류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거나 월말이 되면 정산 확인을 해야 돼요. 뭐 그런 것들, 마감 업무들 그런 것도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 회사에서는 제가 월급 공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구 개발 부서 쪽에서 제가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데이터 분석, 뭐 피벗 테이블 같은 거 만들어서 불량률, 가동률, 생산 뭐 UPH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시각화할 수 있는 자료들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고요. 정부 지원 사업 같은 데 있어서도 특히 약간 마케팅 쪽 관련돼서 뭐 미국 회사들과 이렇게 컨택을 해서 뭐 회의를 잡거나 뭐 샘플을 보내준다던가 그리고 현재 회사에서는 첫 번째 회사와 같이 영업관리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 본사랑 저희 거래처 사이에서 약간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고객사에서 저한테 견적을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다시 본사에 이렇게 고객사에서 이런 요청을 했다. 견적을 달라. 본사에서 견적을 주면 다시 고객사한테 전달을 해주고요. 브로셔 요청을 했을 때 가지고 있는 게 없으면 뭐 도면이나 사진 같은 그런 사진을 캡처해서 직접 만들기도 하고 비용 관련해서도 제가 다 정리를 해서 본사에 뭐 레포트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영업관리 업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막 스펙을 화려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있어도 제가 취업했던 회사들은 그런 스펙을 요구하는 회사들이 아닌 뭐 자격증 한두 개 있으면 다 붙을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첫 취업할 때 저의 스펙이 토익 한 700점 후반에 자격증은 커말 2급이랑 워드 2급 두 개 있었고 학점은 3.8이었습니다. 지원 방법은 사람인 잡코리아 워크넷 이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구직 사이트에 뭐 지역 선택을 해가지고 특히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많이 따지지 않았고 연봉 한 2,000대면 되지 막 이러고 거의 초반에 면접 본 회사를 그냥 다니기로. 이 차가 제 명의는 아니고 아버지 명의로 된 차예요. 저희 아빠 같은 경우는 출퇴근을 하는데 차가 필요 없으셔서 이제 저랑 오빠가 한 대씩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아빠가 사실 그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를 하셔서 저렴하게 차를 사셔서 정말 감사하게도 차를 따로 구매를 하지 않고 이렇게 끌고 다니고 있게 되었는데 이제 저희 아빠가 올해까지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퇴직을 곧 하십니다. 지원을 해주신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갚아 나갈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다는 그 부동산 스터디에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모임을 안 한 지는 몇 달이 됐고 카카오톡 그 톡방에서는 뭐 얘기는 자유롭게 나누는데 그중에 그 모임장님께서 감사하게도 매일 아침마다 30면씩 그 신문 기사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읽지는 못해도 뭐 제목만 후루룩 넘겨봐도 진짜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지금 부동산이나 뭐 그런 경제적인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그래서 요즘은 거의 신문을 따로 읽진 않고 보내주시는 기사만 그래서 뉴스는 많이 보지 않는데 약간 요즘 그런 핫한 이슈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로 검색을 해보거나 슈카월드라는 그 채널을 열심히 구독해서 보고 있고요. 많이들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슈카님의 영상을 보면은 되게 세상 돌아가는 얘기들을 정말 재밌고 나름 깊이도 있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독해서 열심히 보고 있고요. 어쨌든 저도 유튜브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웬만한 시사나 이런 경제적인 거는 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흔히들 요즘에 조기 은퇴라고 해서 파이어족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저도 파이어족을 꿈꾸고 있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적어도 40 전에는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그런 경제적인 여건을 갖추었으면 좋겠고요. 35살 전에는 그러니까 회사에서 받는 급여가 아닌 다른 부수입을 좀 창출을 해서 투자 수익이든 뭐 부업을 해서 얻는 수익이든 그러니까 회사 수입만큼의 그런 다른 부수입을 창출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정말 그냥 하고 싶은 일 아니면 하고 싶을 때 조금씩만 일을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 없게 그러니까 회사에 저의 인생을 저당 잡힌 그런 삶을 사는 게 너무 답답하고 내가 회사를 나가기 위해 태어났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회사를 오래 다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자유인 거죠. 그런 자유를 이루는 게 저의 꿈입니다.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라는 그 청울림님의 책을 굉장히 재밌고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일단 제가 산 오피스텔은 취등록세 4.6% 포함해서 2억 중반에 샀어요. 대출금은 처음에는 이제 제가 모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대출 한 1억 5천 가까이 껴서 구입을 했어요. 현재는 대출을 매년 조금씩 갚아서 거의 1억 초반 정도? 1억 1천만 원 전후로 해서 대출금이 남아있는 상태고 비상금은 월급의 100에서 200% 정도가 적당하다고 들었는데 현재는 이제 주식에 많이 투자를 한 상태라서 비상금으로는 한 1, 200 정도밖에 가지고 있는 게 없고 요즘에 그리고 제가 이제 이사갈 오피스텔에 그런 가구나 뭐 이런 걸 사는데 돈을 하도 많이 써가지고 거의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이번 달 말에 받을 월급을 진짜 열심히 기다리고 있어요. 임대사업자를 내면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10년 이상 운영을 해야 되고 중간에 폐업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다시 토해내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10년을 예측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부가세 환급을 받는 거는 애초에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래도 임대사업자를 내긴 했는데 거의 3년이 안 돼서 지금은 폐업을 하게 된 상태인 거죠.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낸 기간에는 세금 계산서를 제가 매달 발행을 해드렸어요. 부가세 10% 포함해서 그러니까 월세가 65만 원이면 거기에 10%인 6만 5천 원
포함해서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면 세입자분께서는 부가세를 포함한 71만 5천 원을 저한테 보내주신 거고, 그러면 이제 저는 매년 1월이랑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세입자분께서 보내주신 매달 6만 5천 원에 대한 부분은 세금으로 다 납부를 했었고요. 사실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저도 잘 모르고 시작을 했고, 꾸준히 임대사업자를 계속 하실지 아니면 직접 들어가서 사시게 될지는 모르는데, 실제로 오피스텔에 다른 사업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정말 사무 용도로 쓰실 거라면 당연히 임대사업자를 내는 게 맞는 거고, 크게 바뀐 건 없는데, 예전에는 주말에 쉴 때 놀거나 영어 공부를 했다면 지금은 거의 친구도 물론 만나지만 하루 정도는 영상 만드는 데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진짜 문득문득 계속 생각을 해요. 이번에는 이런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제목을 뭘로 해야겠다. 막 생각을 하다가도 또 다른 거 하다 보면 아니야. 제목 이걸로 바꿔야지. 막 이런 식으로 무의식 중에 계속 유튜브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근데 이게 막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사람이 너무 생각이 없는 것보다는 이렇게 뭔가 계속 아이디어를 내고 생산적인 일을 한다는 거에서 나름 보람 있고 가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주변 사람들이 제가 말한 거를 영상 보고서 알고 연락이 오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6월 전에 이제 백수가 된 영상 올렸을 때 그 영상 보고 일 안 한다며 막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기도 하고, 아니면 다시 취업에 성공했을 때도 축하해, 취업 다시 했다며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영상을 올리게 되면 저에 대해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는 이제 주변 분들이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연락을 자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나름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해서 구독자 2,000명 기념 첫 Q&A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는데요. 말을 하다가 버벅거리고 이래서 지금 영상을 찍는데 되게 길어졌어요. 아무래도 편집을 진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정말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오늘도 다 함께 파이팅!